여러분, 시중에 다시 뭉칫돈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갔으면 뭉칫돈이 폭증한단 말은 안 나왔을 텐데요. 지금 다시 5대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5대 시중은행에 2달 사이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30조가 늘어났습니다. 30조가.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552조 5,864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뭉칫돈이 많이 늘어날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투자할 곳도 없고요. 정기예금의 금리도 낮아요.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으로 그냥 언제든지 수시로 뺄 수 있는 요구불 예금으로 이렇게 잠겨놓는 거예요. 뭔가 기회가 있으면 곧바로 달려가서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시중에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지금 0.5고요. 여기에서 정기예금을 넣었을 때 이자가 터무니없이 낮아요. 지금 평균이 0.89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기예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드는 사람이. 물론 정기예금을 빼는 사람이 지금은 더 많지만 0.89밖에 안 되는데도 정기예금을 든다. 이 말은요, 여러분, 그만큼 투자할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두 가지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췄습니다. 기준금리를 0.5까지 B컷을 했어요. 계속 낮추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그죠? 부동산이고 주식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또 정부는 재정 지출을 굉장히 확대했죠. 4차 추경까지 했을 정도면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가히 짐작이 될 겁니다. 올해마다 하더라도 복지 지출만 해도 200조잖아요. 20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갈 곳을. 지금 부동산은 워낙 옥죄니까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세금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자꾸 삐져나가거든요. 오피스라든가 혹은 상가 빌딩이라든가 이렇게 삐져나가면서 풍선 효과를 이루고 있는 정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의 어떤 쏠림은 아직은 적은 상태예요. 가장 큰 게 집인데 아파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2중, 3중, 4중으로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세금 폭탄까지 다 있으니까 투자하기를 이제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9주 연속이죠. 9주 연속 제자리에 0.01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는 장세죠. 가끔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폭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신고가? 신고가. 아주 거래 절벽 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한다? 지금 주식은요, 이게 불안의 천국입니다. 불안의 천국.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린이가 들어가서, 주식 어린이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익을 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제는 주식시장 자체가 전문가 시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일반 사람들이 전문가들한테 듣고 투자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득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큰 효과를 못 볼 겁니다. 아마 큰 효과를 못 볼 거예요. 물론 주식에 진짜 전문가들은 있습니다. 그 주식의 진짜 전문가가 누군지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대가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들은요,
싸구려 장사 안 하거든요. 내 종목이 이렇다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문가 리딩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예. 실제 대가들은요 가만히 숨어서 슈퍼개미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스스로들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자금 552조 5,864억 원, 이 많은 자금이 지금 갈 곳을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갈 곳을. 아마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시장은 또 한 번 출렁출렁 할 겁니다. 시장은 또 한 번 출렁출렁 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수시 입출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요구불 예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요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해외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도 지금 많아 보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해외 주식 시장 혹은 해외 부동산으로 많은 부분이 저는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뭉칫돈이 어디로 가느냐가요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요 정부가 진짜 못하고 있다는 게 그런 건데요. 정책의 신뢰성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 뭉칫돈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산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증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물시장, 실물경제로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옛날에 벤처 붐이 일었던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요 벤처에 직접 투자를 이루었어요. 직접 투자를. 그러니까 벤처들이 투자를 받아서 그들 중에는 옥석도 있었습니다. 옥도 있고 석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들이 돈을 쓰는 바람에 우리 소비가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직접 투자가 되니까 말입니다. 지금 그런 직접 투자처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는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정부가 강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가 다 깨졌어요. 관주도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 지금 기업형 벤처캐피탈 하기로 했잖아요. CVC라고 하나요?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시작이 되면 이재용 펀드 만들고요. 최태원 펀드 만들고요. 정의선 펀드 만들어가면서 그 펀드가 삼성에서 직접, 현대에서 직접, SK에서 직접 투자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투자자들도 신뢰를 찾을 겁니다. 신뢰를. 삼성이 투자했어? 현대가 투자했어? SK가 투자했어? 하면서 투자자들도 그리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2의 스타트업 붐이나 혹은 제2의 벤처 붐을 이끌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데 굉장히 부족해요. 본인들이 직접 하려고 들잖아요. 자꾸요. 뉴딜 펀드 만드는 게 신재생 에너지나 그린 디지털이라고 하나요? 이게 여러분 뉴딜 펀드 만들면서도 저렇게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관주도는 망합니다. 지금까지 관주도가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진짜 못 먹고 살 때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마 그거 이후로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관주도가. 이게 뭔가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시장에다 맡기는 게 좋아요. 시장에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뭉칫돈은 결국은 또 자산시장으로 왔다 갔다 부동산으로 갔다 주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품만 양산할 뿐일 거예요. 이렇게 직접 투자하든가 아니면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법.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누구예요? 지금 정부가 하듯이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한테 세금을 저렇게 때리는데 소비가 되겠습니까? 사실 소비할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들이에요. 이 부자라는 기준은 아파트 포함해서 43억 정도만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부자라고 한대요. 그러면 43억 이상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소비하게끔 소비시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소비시장. 그런데 부자 정세다 하면서 부자는 적폐 세력 이렇게 구조를 짜가면요, 정부에 대한 부자들의 신뢰 다 떨어져요. 그러면 두 가지 다 놓치는 거예요. 실물 경제의 투자도 놓치고, 부자들의 소비도 놓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경제를 끌고 간다는 거죠.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매일경제TV, 그러니까 MBN에서 들어가서 경제 기자만 거의 한 25년 매경에서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미디어에서 저는 일을 했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미디어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번처럼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번 정부는 진짜 경제를 몰라요. 심지어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남더라고요. 대주주 3억이 기준이 뭐냐. 이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바뀌면서 지금 동학개미가 난리가 났잖아요. 소득세가 세지니까. 10억일 때 소득세 33%가 이제는 주식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게 3억만 돼도 소득세 33%를 내야 되니까. 그래 난리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3억 기준이 뭐냐 이랬더니 도리어 법인세 25%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3억의 기준 당위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정책을 하면서 주먹국으로 정책합니까? 억지로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억지로라도 정책을 그 당위성을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는 정책이 정책이에요. 그러면 권력자 마음대로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고 이러는 건가요? 법인세도 그러면 22%, 25% 올릴 때도 권력자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그때 시대적 상황이나 또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혹은 세금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는 길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는지. 그러니 이 뭉칫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또 대기하고 있다가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허술하고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믿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거품만 양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